69세 박 할머니는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혼자가 된 지 7년이 넘었다. 처음에는 혼자 사는 것이 편하다고 생각했다. 누구의 눈치를 볼 필요도 없었고 하고 싶은 대로 살 수 있었다. 늦게 일어나고 싶으면 늦잠을 잘 수 있었고 밥을 먹고 싶으면 먹고 아니면 말고 모든 것이 자유로웠다. 하지만 세월이 흐를수록 그 자유가 점점 무거운 외로움으로 변했다. 아침에 눈을 떠도 집안은 고요했다. 부엌에서 밥을 지어도 밥 짓는 소리만 울릴 뿐 함께 먹을 사람이 없었다. 창밖을 내다보면 지나가는 사람들은 다들 어딘가로 향하고 있었고 누구도 그녀를 찾지 않았다. 그나마 가끔 친구들과 만나는 날은 좋았다. 시장 근처 카페에서 만나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몰랐다. 하지만 모임이 끝나고 각자 집으로 돌아가는 순간 현실이 더욱 적막하게 다가왔다. 나도 누군가와 함께하는 삶을 살고 싶다. 그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친구와 점심을 먹던 중 지인이 뜻밖의 제안을 했다. 박 여사, 좋은 사람 한 명 있는데 한번 만나볼래? 박 할머니는 순간 당황했다. 아이고, 이 나이에 무슨 소개야. 하지만 지인은 진지한 얼굴로 말했다. 그 사람도 혼자야. 몇 년 전에 아내를 떠나보내고 쓸쓸하게 지내고 있어. 사람 마음이라는 게 혼자서는 채워지지 않는 법이야. 그냥 밥 한 끼 먹는다고 생각하고 한번 만나봐. 박 할머니는 선뜻 대답하지 못했다. 정말 괜찮을까? 한편으로는 설렘이 있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두려움도 컸다. 남편을 떠나보낸 후로 다른 사람과 다시 인연을 맺을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며칠 후 고민 끝에 결국 지인의 소개로 김 씨를 만나기로 했다. 약속 장소는 동네에서 조금 떨어진 작은 한정식 집이었다. 식당에 들어서자 창가 자리에 앉아있던 김 씨가 그녀를 보고 반갑게 일어섰다. 안녕하세요. 제가 먼저 와 있었습니다. 박 할머니는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자리에 앉았다. 처음 뵙겠습니다. 날씨가 참 좋네요. 그러게요. 근데 혼자면 좋은 날씨도 즐길 사람이 없죠. 김 씨의 말에 박 할머니는 순간 멈칫했다. 이 사람도 나처럼 외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구나. 대화는 예상보다 자연스럽게 흘러갔다. 김 씨는 박 할머니가 말할 때마다 고개를 끄덕이며 귀 기울였고 자신의 이야기도 솔직하게 들려주었다. 아내가 떠난 지 5년이 넘었어요. 처음엔 혼자가 오히려 편하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사람이 참 허전하더라고요. 그 마음 저도 알아요. 처음엔 혼자 사는 게 자유로웠는데 어느 순간부터 집이 너무 조용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김 씨는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집에 가면 텔레비전 소리만 울리고 밥을 먹어도 맛을 모르겠고 누구랑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도 마땅한 사람이 없고요. 가족들은 다 자기들 살기 바쁘니까. 그 말이 이상하게 가슴 깊이 파고들었다. 이 사람도 나처럼 외로움을 견디고 있었구나. 김 씨는 자상했다. 함께 장을 보러 가고 공원에서 산책을 하고 차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박 할머니는 오랜만에 살아있는 기분이 들었다. 이렇게 같이 있으니까 젊은 시절로 돌아간 것 같아요. 김 씨도 미소를 지으며 손을 내밀었다. 이제 혼자 살 필요 없어요. 우리 남은 인생 서로 기대면서 살면 어떨까요? 그 순간 박 할머니는 흔들렸다. 이 사람과 함께라면 남은 인생이 외롭지 않겠지. 그리고 결국 그녀는 결심했다. 그래요, 우리 함께 삽시다. 그렇게 두 사람은 재혼을 했다. 박 할머니는 행복했다.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다. 따뜻한 밥을 함께 먹을 사람이 있었고 아침에 눈을 뜨면 반갑게 인사해 줄 사람이 있었다. 결혼 후 박 할머니는 오랜만에 따뜻한 일상을 되찾았다. 혼자 먹던 밥상이 이제는 두 사람의 온기로 가득했고 아침마다 나누는 짧은 대화도 그녀의 하루를 기분 좋게 만들었다. 김 씨는 다정한 사람이었다. 작은 일에도 고맙다고 말했고 손을 꼭 잡아주며 이 나이에 이렇게 함께할 사람이 있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모른다고 했다. 두 사람은 마치 젊은 연인처럼 지냈다. 날이 좋으면 근처 공원으로 나가 함께 걸었다. 걸을 때마다 김 씨는 자연스럽게 박 할머니의 손을 잡았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손을 꼭 맞잡고 걷는 그 감촉이 따뜻하고 편안하게 느껴졌다. 이렇게 손을 잡고 걸으니 마음이 편안하네요. 우리 나이쯤 되면 누가 손잡아줄 사람도 없잖아요.
이렇게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고맙지 않아요? 박 할머니는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다. 누군가의 체온을 느낀다는 것이 이렇게 큰 안정감을 주는지 몰랐다. 시장에서 장을 볼 때도 두 사람은 즐거웠다. 서로 먹고 싶은 음식을 골라 장바구니에 담고 계산할 때는 서로 먼저 내겠다고 실랑이를 벌이기도 했다. 이거 내가 낼게요. 아니, 지난번에도 내가 냈잖아요. 이번엔 내가 내요. 그러면서도 웃으며 서로 양보하는 모습이 자연스러웠다. 김 씨는 가끔 몰래 그녀가 좋아하는 찹쌀 도넛을 사서 주머니에 넣어두었다가 박 할머니에게 건넸다. 이거 당신 좋아하는 거잖아. 당신이 맛있게 먹는 거 보면 나도 기분 좋아요. 박 할머니는 도넛을 받아들고 미소 지었다. 이런 사소한 배려가 오랜만에 느껴보는 설렘처럼 다가왔다. 저녁이면 둘은 나란히 앉아 TV를 보며 이야기를 나눴다. 드라마 속 주인공들이 싸우거나 감동적인 장면이 나오면 함께 웃고 때로는 눈시울이 붉어지기도 했다. 저 남자는 왜 저렇게 답답할까요? 그러게 내가 다 속이 터지네. 그러다 문득 김 씨가 다정하게 그녀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다. 당신이랑 이렇게 나란히 앉아서 TV를 보니 참 좋아요. 그냥 마음이 편하네. 박 할머니는 조용히 김 씨의 손을 잡았다.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다. 나도 그래요. 인생의 마지막을 이렇게 누군가와 함께 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했다. 혼자서 보내야 했던 긴 시간들이 이제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앞으로도 이렇게 서로를 의지하며 살 수 있겠지. 속았다는 배신감, 끝없는 병수발의 굴레. 김 씨가 처음 기침을 하기 시작했을 때 박 할머니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 나이가 들면 기관지가 약해질 수도 있고 단순한 감기일 거라고 넘겼다. 하지만 기침은 점점 깊어졌고 밤마다 김 씨가 헐떡이며 잠에서 깨는 일이 많아졌다. 침대 옆에서 그의 거친 숨소리를 들을 때마다 박 할머니는 불안감에 휩싸였다. 병원에 가봐야 하는 거 아니야? 아니야, 괜찮아. 그냥 피곤해서 그래. 김 씨는 손사래를 쳤다. 하지만 그럴수록 박 할머니는 이상한 기분이 들었다. 도대체 왜 저렇게까지 병원 가기를 꺼리는 걸까? 그러던 어느 날 김 씨가 손수건으로 입을 가리고 기침을 한 뒤 손수건을 펼치는 순간 박 할머니는 얼어붙었다. 붉은 피가 손수건을 물들고 있었다. 그제야 김 씨도 얼굴이 굳어졌다. 이제는 가야 해. 박 할머니는 단호했다. 김 씨를 거의 끌다시피 병원으로 데리고 갔다. 의사는 여러 가지 검사를 진행하며 심각한 얼굴을 했다. 검사가 끝날 때까지 몇 시간 동안 의자에 앉아 기다리는 동안 박 할머니는 손을 꼭 쥐었다. 설마 큰 병은 아니겠지.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유 모를 불안감이 가슴 깊숙이 차올랐다. 그리고 그 불안은 현실이 되었다. 폐암입니다. 이미 진행 단계라 치료가 쉽지 않을 겁니다. 순간 주변의 소리가 사라졌다. 뭐라고요? 의사의 말이 선명하게 들렸지만 믿을 수 없었다. 말도 안 돼. 이렇게까지 진행될 때까지 몰랐다고요? 그러나 그때 김 씨의 표정을 본 순간 박 할머니는 깨달았다. 김 씨는 알고 있었다. 병원에 가기를 꺼렸던 이유, 기침이 심해져도 별 반응이 없던 태도, 모든 것이 이해되는 순간이었다. 혹시 이거 전부터 알고 있었어? 김 씨는 침묵했다. 대답해봐. 알고 있었어? 한참을 머뭇거리던 김 씨가 마침내 한숨을 내쉬며 입을 열었다. 사실은 예전에 검진을 받았어. 그때 이미 이상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냥 모른 척 했지. 박 할머니는 숨이 멎을 것 같았다. 뭐? 병이 있다고 하면 아무도 나랑 살려고 하지 않을 것 같았거든. 그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다. 이 사람은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 자기 몸에 병이 있다는 걸, 이 결혼이 온전한 사랑이 아니라 누군가의 손을 빌려야 하는 상황이 될 거라는 걸. 그런데도 모른 척하며 나와 결혼한 거야? 가슴이 요동쳤다. 믿었던 사람이, 마지막까지 함께하자고 했던 남편이 평생을 함께하겠다며 손을 내밀었던 사람이 거짓말을 했다. 박 할머니는 침묵했다. 하지만 머릿속은 수십 가지 생각으로 가득 찼다. 이제 나는 어떻게 해야 하지? 도망칠 수도 없었다.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병에 걸렸다고 떠난다면 세상은 나를 냉정한 여자라고 할 것이다. 하지만 이 사람은 나를 속였다. 나를 병수발하는 사람으로 만들 계획이었나?
처음부터 이 상황을 예상한 거였나? 이제 그녀는 김 씨의 병수발을 해야 했다. 평생 사랑하고 믿었던 사람이라면 당연한 일이었겠지만 이 사람은 처음부터 나를 속였고 나는 이제 갇혀버렸다. 그렇게 김 씨를 돌보는 날들이 시작되었다. 처음엔 식사를 챙기고 약을 챙기고 상태를 지켜보는 정도였다. 하지만 병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김 씨는 점점 기운을 잃었고 걷는 것조차 힘들어졌다. 이제는 화장실을 가는 것조차 박 할머니의 도움이 필요했다. 미안해 이렇게까지 하게 만들고 싶진 않았는데 김 씨는 자주 미안하다고 했다. 하지만 그 말이 점점 듣기 싫어졌다. 처음부터 사실대로 말했으면 이런 일도 없었을 거 아니야. 그녀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김 씨는 말없이 눈을 감았다. 처음엔 동정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원망뿐이다. 박 할머니는 지쳐갔다. 사랑해서 돌보는 것이 아니라 도망칠 수 없어서 붙잡혀 있는 기분이었다.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걸까? 이게 정말 부부의 삶인가? 그녀의 마음은 서서히 무너지고 있었다. 이 결혼은 사랑이 아니라 감옥이었다. 김 씨는 밤에도 자주 깼다. 기침이 심해져 밤마다 온 집안이 울렸다. 잠을 설치는 날이 많아졌고 몸이 지쳐갔다. 낮에는 병원에 함께 가고 약을 챙기고 김 씨를 부축하며 하루를 보냈다. 온종일 김 씨를 돌보다 보니 그녀 자신을 챙길 시간은 없었다. 어느 날 박 할머니는 거울을 보다가 깜짝 놀랐다. 머리는 헝클어졌고 얼굴은 수척해졌다. 피곤에 찌든 눈 밑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다. 이게 내 모습이야? 김 씨를 돌보느라 정작 자신의 삶은 무너지고 있었다. 그녀는 문득 깨달았다. 이 사람은 나를 위한 사람이 아니었어. 자기 살려고 나를 이용한 거였어. 그 순간 박 할머니의 마음속에 작은 균열이 생겼다. 어느 날 박 할머니는 서랍을 정리하다가 김 씨의 오래된 병원 기록을 발견했다. 호기심에 펼쳐보는 순간 그녀의 손이 덜덜 떨렸다. 진단일 결혼 6개월 전. 폐암 위기 정기치료 권장. 그 순간 모든 것이 연결되었다. 이 사람 알고 있었잖아. 처음부터 다 알고 있었어. 박 할머니는 숨을 몰아쉬며 기록지를 들고 김 씨에게 다가갔다. 당신 알고 있었어? 이거 결혼 전에 받은 진단이잖아. 김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박 할머니는 그의 침묵을 보며 확신했다. 결국 그녀는 울분을 터뜨렸다. 나는 뭐야? 당신 병수발 들라고 결혼한 거야? 그제야 김 씨는 작게 한숨을 내쉬며 입을 열었다. 미안해. 그때 말했으면 당신이 나랑 결혼했겠어? 그 말이 끝나는 순간 박 할머니의 속에서 무언가 확 끊어졌다. 이 사람은 처음부터 나를 사랑한 게 아니라 자기 살 길을 찾으려고 나를 이용한 거였어. 박 할머니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 거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았다. 김 씨가 깊이 잠든 방 안에서는 간간히 기침 소리가 들려왔다.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마음이 복잡해졌다. 어떻게 해야 하지? 이대로 계속 살아야 하나? 결혼 전 김 씨는 그녀에게 평생을 함께하자고 약속했다. 하지만 그 약속은 거짓이었다. 그는 이미 자신이 암에 걸렸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것을 숨긴 채 결혼을 했다. 이 결혼은 사랑이 아니라 속임수였다. 그녀는 지난 1년 동안 김 씨의 병수발을 들었다. 하루 종일 그의 몸을 챙기고 약을 챙기고 병원에 데려갔다. 김 씨가 힘들어할 때마다 함께 울었고 앞으로 나아질 거라 믿으며 위로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르게 보였다. 이건 부부로서의 헌신이 아니라 나 혼자 희생하는 삶이야. 박 할머니는 주위를 둘러보았다. 거실에는 정리되지 않은 빨래가 쌓여 있었고 거울 속 그녀의 얼굴은 한눈에 봐도 피로와 스트레스로 가득 차 있었다. 거칠어진 피부, 깊어진 주름, 초췌한 표정. 이게 정말 내가 원했던 삶일까? 그녀는 김 씨를 사랑했었다. 하지만 사랑이라는 이유로 자신의 삶을 희생해야 할 이유는 없었다. 이 사람은 나를 속였고 그 대가를 내가 치르고 있었다. 그녀는 결심했다. 더 이상 이대로 살 수 없었다. 김 씨의 병을 걱정하기 전에 이제는 자신의 삶을 지켜야 했다. 다음 날 아침 김 씨가 힘겹게 몸을 일으키며 물었다. 어제 어디 갔었어? 밤에 안 보이길래. 박 할머니는 조용히 그를 바라보았다. 이제까지와는 다른 눈빛이었다.
당신과 할 얘기가 있어. 김 씨는 그녀의 표정을 보고 순간 불안해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왜 그래? 무슨 일인데? 박 할머니는 차분하게 입을 열었다. 우리 이혼해. 김 씨는 순간 말을 잃었다. 기침을 하려다 멈추고 믿을 수 없다는 듯이 그녀를 바라보았다. 뭐라고? 이제 더 이상은 못하겠어. 당신을 미워하는 건 아니야. 하지만 나는 내 인생을 지키고 싶어. 당신은 나를 속였고 나는 그 대가를 치르며 살았어. 이제 그만할래. 김 씨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아니, 그게 지금 이 상황에서 나를 버리겠다는 거야? 박 할머니는 흔들리지 않았다. 당신이 나를 속인 순간부터 이미 나는 혼자였어. 김 씨는 필사적으로 그녀를 붙잡으려 했다. 내가 잘못했어. 정말 미안해. 하지만 이제 와서 나를 떠나면 난 혼자 남아야 해. 그 말에 박 할머니는 깊은 한숨을 쉬었다. 나는 이미 혼자였어. 당신이 날 속였을 때부터. 이제 그녀는 후회하지 않았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희생하는 삶을 끝내고 자신의 삶을 되찾아야 했다. 김 씨는 침대에 걸터앉아 박 할머니를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당혹감과 불안함이 가득했다. 지금 농담하는 거지? 이혼이라니 당신이 나를 이렇게 버리겠다고? 박 할머니는 흔들림 없이 김 씨를 바라보았다. 버리는 게 아니야. 난 이제 내 인생을 찾으려는 거야. 김 씨는 필사적으로 변명했다. 내가 처음부터 병을 숨긴 건 잘못했어. 하지만 난 당신을 사랑했어. 나 혼자 죽어가는 게 무서웠어. 당신이 곁에 있어 주길 바랐어. 그 말을 듣는 순간 박 할머니는 헛웃음을 터뜨렸다. 그래, 당신은 나를 사랑했겠지. 하지만 그 사랑 안에는 거짓이 있었어. 당신은 나를 속였고 나는 그 대가로 당신의 병수발을 들어야 했어. 그게 부부라고 생각해? 김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난 이제 깨달았어. 이건 사랑이 아니라 내 인생을 갉아먹는 희생이었어. 김 씨는 마지막으로 애원했다. 나 혼자 남으면 어떡하라고 제발 가지 마. 박 할머니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이제 내 인생을 살고 싶어. 난 더 이상 누구의 희생양이 되고 싶지 않아. 그녀는 이미 마음을 정리한 상태였다. 더 이상 동정도 미련도 없었다. 그녀는 이 집을 떠나기로 했다. 짐을 싸는 동안 김 씨는 계속 그녀를 붙잡으려 했다. 하지만 박 할머니는 단호했다. 그녀는 작은 가방 하나만 들고 문 앞에 섰다. 잘 있어. 당신도 남은 시간 이제라도 솔직하게 살아. 그리고 문을 열었다. 밖으로 나서자 신선한 공기가 얼굴을 스쳤다. 밤마다 병간호로 지쳐있던 몸이 순간 가벼워지는 기분이었다. 그녀는 다시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집을 떠나는 순간 그녀는 깨달았다. 사랑이란 서로를 속이며 묶어두는 것이 아니라 함께 있어도 자유로운 것이어야 했다. 이제 그녀는 자유였다. 그리고 앞으로 남은 인생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을 것이었다. 나이가 들면 혼자가 외롭고 그래서 재혼을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재혼 정말 신중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왜냐고요? 잘못된 재혼은 외로움보다 훨씬 더 끔찍한 지옥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위를 둘러보세요. 재혼하고 후회하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처음엔 함께하면 든든할 것 같았는데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경제적인 부담, 건강 문제, 성격 차이, 자식들과의 갈등까지 기대했던 행복한 노후는커녕 매일이 스트레스와 후회의 연속이 되어버렸습니다. 내가 이럴 거면 그냥 혼자 사는 게 나았지. 이런 말이 입에서 나오기 전에 재혼이 정말 필요한지 다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사실 재혼하지 않아도 외롭지 않게 살 방법은 충분합니다. 오히려 혼자 살면서 자유를 누리고 내 인생을 온전히 즐기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재혼 없이도 절대 외롭지 않게 오히려 더 즐겁고 활기차게 노년을 보내는 6가지 비법을 공개하겠습니다. 이 방법을 알면 혼자인 게 불행이 아니라 최고의 선택이었다는 걸 깨닫게 될 겁니다. 지금부터 재혼 없이도 절대 외롭지 않은 노년을 만드는 비결을 알려드립니다. 절대 놓치지 마세요. 구독, 좋아요 누르시면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비결은 친구 없는 노년은 감옥과 같습니다. 진짜 친구를 만들어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가족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친구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나이 들면 친구도 자연스럽게 멀어지는 거야 라며 친구 관계를 소홀히 합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곁에 아무도 남아있지 않은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식들은 바쁩니다. 배우자는 언젠가 떠납니다. 결국 마지막까지 내 곁에 남아있는 건 친구뿐입니다. 하지만 친구가 없으면 노후는 끔찍한 고독 속에서 흘러가게 됩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연락할 사람이 없고 어디를 가도 함께할 사람이 없습니다. TV 속 사람들과 대화하는 것이 하루의 유일한 대화가 되어버립니다. 이게 정말 행복한 노후일까요? 첫째, 친구는 많다고 좋은 것이 아닙니다. 진짜 친구가 있어야 합니다. 겉으로만 친한 사람들은 많을 수 있지만 막상 내가 힘들 때 곁에 있어줄 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요? 평생 알고 지낸 친구라 해도 만나기만 하면 기운을 빼앗고 불평만 늘어놓는 사람이라면 오히려 독이 됩니다. 친구는 숫자가 아니라 질이 중요합니다. 둘째, 친구는 노력하지 않으면 사라집니다. 우린 오래된 친구니까 언제든 만나면 똑같지.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친구 관계는 점점 멀어집니다. 연락을 하지 않으면 관계는 끊어지고 관심을 주지 않으면 우정은 사라집니다. 젊었을 때는 바빠서 연락을 못했다고 핑계를 댈 수 있지만 노년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친구 관계는 유지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먼저 연락하고 먼저 만나자고 해야 합니다. 괜히 귀찮게 하는 거 아닐까? 라는 생각은 버려야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나칠수록 관계를 되돌리기 어려워집니다. 셋째, 새로운 친구를 만들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나이에 무슨 새로운 친구야?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친구를 만들어야 합니다. 오래된 친구들이 하나둘 떠나면 남은 노년이 외로움 속에서 끝나버릴 수도 있습니다. 새로운 친구를 만드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취미 모임, 독서 모임, 여행 동호회, 운동 모임, 자원봉사 같은 곳에 가면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넷째, 친구를 만들고 싶다면 먼저 좋은 친구가 되어야 합니다. 괜찮은 친구를 만나고 싶다 라고 생각하기 전에 나는 과연 좋은 친구인지 돌아봐야 합니다. 만나기만 하면 불평불만을 쏟아내고 남의 험담만 늘어놓고 자신의 자랑만 하는 사람과 오래 친해지고 싶은 사람은 없습니다. 친구를 대할 때는 함께 있는 시간이 즐겁고 의미 있게 느껴지도록 해야 합니다. 결국 노후의 행복은 친구가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친구가 있으면 함께 웃을 수 있고 외로움도 나눌 수 있으며 삶이 활력 넘치게 변합니다. 반대로 친구가 없으면 아무리 돈이 많아도 건강이 좋아도 결국은 외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지금이라도 친구 관계를 정리하고 새로운 인연을 만들고 더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노년은 텅 빈 시간 속에서 후회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비결은 노년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즐겁게 살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나도 늙었으니 조용히 살아야지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이야말로 노년을 무기력하고 지루하게 만드는 가장 위험한 함정입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인생은 언제든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노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남은 인생이 지루한 기다림이 될 수도 있고 신나는 모험이 될 수도 있습니다. 첫째, 무조건 새로운 것을 시도해야 합니다. 이 나이에 뭘 새롭게 배워? 라고 생각하는 순간 삶은 점점 단조로워집니다. 새로운 경험이 없으면 하루하루가 반복될 뿐입니다. 새로운 취미를 가지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악기를 배워도 좋고 그림을 그려도 좋고 여행을 다녀도 좋습니다. 새로운 언어를 배워도 되고 평생 해보지 않았던 운동을 시작해도 됩니다.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 순간 삶의 에너지가 다시 살아납니다. 둘째, 삶을 가볍게 바라봐야 합니다. 나이 들었으니 조심해야 해. 괜히 창피한 일 하면 안 돼. 이런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즐겁게 사는 사람들은 걱정보다 지금 이 순간을 즐기는 법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젊었을 때는 가족을 위해, 일을 위해, 남의 시선을 위해 살았지만 이제는 오직 나를 위해 살아야 합니다. 하고 싶은 게 있다면 지금 해야 합니다. 언젠가라는 말은 결국 영원히 안 한다는 말과 같습니다. 셋째, 작은 것에서 행복을 찾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큰 이벤트가 있어야만 즐겁다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노년의 삶은 소소한 행복이 쌓여야 합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
햇살 좋은 날 산책하는 것, 좋은 음악을 듣는 것, 예쁜 옷을 입고 거울을 보는 것, 이런 작은 기쁨들을 즐길 줄 알아야 합니다. 행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즐거움을 찾으려는 마음만 있다면 어디서든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넷째, 웃음을 잃으면 인생도 재미없어집니다. 나이가 들면 점잖아야 한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점잖은 것도 좋지만 마음껏 웃을 수 있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유머를 즐기고 가볍게 농담을 주고받고 사소한 일에도 크게 웃을 줄 알아야 합니다. 웃음이 많아지는 순간 인생도 가벼워지고 건강도 좋아집니다. 결국 노년을 어떻게 보내느냐는 스스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늙었으니 이제 조용히 살아야지 라고 생각하면 하루하루가 지루하고 의미 없이 흘러갑니다. 하지만 남은 인생을 더 신나게 살아야지 라고 생각하면 새로운 도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노년은 끝이 아닙니다. 지금이야말로 진짜 나를 위해 살아야 할 시간입니다. 세 번째 비결은 갑자기 아플 때를 항상 대비해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언제 어디서 갑자기 몸이 아플지 모릅니다. 혼자 살고 있다면 더욱 대비가 필요합니다. 아무리 건강을 관리해도 예상치 못한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갑자기 어지러움이 몰려오거나 가슴이 답답해지거나 극심한 통증이 찾아온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위급한 순간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큰일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첫째, 긴급 연락망을 만들어 두어야 합니다. 갑자기 몸이 아플 때 즉시 연락할 수 있는 사람을 정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까운 가족, 믿을 만한 친구, 이웃 등 최소 23명은 확보해야 합니다. 이들의 전화번호를 휴대전화 단축번호로 설정하고 집 전화기에도 메모해 두어야 합니다. 혹시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을 대비해 눈에 잘 보이는 곳에 연락처를 적어두는 것도 필요합니다. 둘째, 119 신고 방법을 숙지해야 합니다. 갑자기 의식을 잃거나 극심한 통증이 느껴질 때는 시간을 지체하면 안 됩니다. 혼자 있을 때라도 즉시 119에 신고할 수 있도록 연습해야 합니다. 스마트폰에는 음성 명령 기능을 설정해두면 손을 쓰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119 불러줘라고 말하는 것만으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또한 미리 응급 의료 정보를 휴대전화에 등록해두면 구조대가 왔을 때 빠르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셋째, 응급키트와 비상약을 준비해야 합니다. 집에는 반드시 응급키트를 구비해 두어야 합니다. 진통제, 혈압약, 소화제, 해열제 등 기본적인 약품과 함께 필요한 경우 즉시 복용할 수 있는 개인약을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평소 복용하는 약과 병력을 기록한 노트를 만들어 한눈에 볼 수 있는 곳에 두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 비상벨이나 스마트 기기를 활용해야 합니다. 혼자 사는 사람들을 위한 응급호출 시스템이 있습니다. 스마트워치, 응급호출 버튼, 자동신고 기능이 있는 기기를 미리 준비해 두면 위급할 때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낙상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욕실과 침실 근처에 응급벨을 설치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다섯째, 이웃과 소통하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혼자 살더라도 가까운 이웃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며칠 동안 연락이 안 되면 찾아와 줄 수 있는 이웃이 있다면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더 빠르게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국 혼자 살면서도 안전하게 지내려면 미리 준비하고 대비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나는 아직 괜찮다 라고 방심하지 말고 지금부터라도 대비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말 위급한 순간에 아무런 도움도 받을 수 없게 될지도 모릅니다. 준비하는 사람이 안전한 노후를 보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대비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네 번째 비결은 외로움을 피하려면 할 일이 있어 바빠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가장 위험한 감정은 외로움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외로움을 해결하는 방법을 잘못 선택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재혼을 결심하고 어떤 사람들은 자식들에게 집착하며 또 어떤 사람들은 아무런 의욕 없이 하루하루를 흘려보냅니다. 하지만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결국 더 큰 허무함과 외로움 속에 빠지게 됩니다. 첫째, 하루를 무의미하게 보내면 외로움은 더욱 깊어집니다. 오늘도 그냥 TV나 보면서 보내야지. 이렇게 생각하며 시간을 흘려보내다 보면 어느 순간 살아가는 의미조차 희미해집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할 일이 없고 하루가 끝나도 보람이 없습니다. 결국 삶이 지루해지고 우울감이 찾아오며 몸도 점점 쇠약해집니다.
사람은 바쁘게 움직이고 목표를 가져야만 활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둘째, 외로움을 없애려면 반드시 재미있는 할 일을 찾아야 합니다. 노년에 가장 중요한 것은 돈도 사람도 아닌 내가 즐겁게 몰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림을 그리든 꽃을 가꾸든 책을 읽든 여행을 다니든 스스로를 설레게 하는 무언가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외로움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게 됩니다. 스스로를 바쁘게 만들지 않으면 외로움은 더욱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셋째, 취미를 가지면 사람도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친구가 없어서 외로워. 이런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취미 생활을 하면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연결됩니다. 독서 모임, 여행 동호회, 요리 교실, 운동 모임 같은 활동을 통해 새로운 인연을 만날 수 있습니다. 억지로 인간관계를 만들려고 하지 않아도 같이 무언가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좋은 사람들과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넷째, 자식들에게 의존하면 오히려 관계가 멀어질 수 있습니다. 자식이 내 곁에 있어줘야 외롭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 부모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자식들은 이미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노년의 자식에게 집착하면 오히려 관계가 부담스러워지고 점점 더 멀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식에게 기대는 것보다 내 인생을 채울 무언가를 찾는 것이 더 현명한 선택입니다. 결국 노년의 외로움은 주변 사람들이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해결해야 합니다. 할 일이 없는 사람은 외롭고 무언가에 몰두하는 사람은 외롭지 않습니다. 이 나이에 뭘 새롭게 시작하겠어? 라는 생각을 버리고 지금이라도 새로운 도전을 시작해야 합니다. 외로움을 피하려면 반드시 내 삶을 바쁘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 후회 속에서 남은 인생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 비결은 자존감을 잃는 순간 노후는 끝장난다. 입니다.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사람들의 관심에서 멀어집니다. 젊었을 때는 누구에게나 필요한 존재였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저 사람은 늙었으니까라는 시선으로 평가받게 됩니다. 자식들에게도 사회에서도 점점 뒤로 밀려나는 기분이 들 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이제 쓸모없는 사람이 되었구나. 하지만 이것은 가장 위험한 착각입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존중받아야 하며 스스로를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자존감을 잃는 순간 노후는 진짜 힘들어집니다. 첫째,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스스로를 포기하면 안 됩니다. 나이가 들면 당연히 몸이 예전 같지 않고 기억력도 조금씩 떨어집니다. 하지만 나는 이제 늙었으니까 아무것도 못한다라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정말로 아무것도 못하게 됩니다. 나이가 많아도 자신을 가꾸고 새로운 것을 배우며 적극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여전히 빛이 납니다. 자존감을 지키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노후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둘째, 외모를 관리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나이에 무슨 꾸밈이야? 라고 생각하며 스스로를 방치합니다. 하지만 외모를 가꾸는 것은 단순한 치장이 아닙니다. 스스로를 소중하게 여긴다는 신호입니다. 헝클어진 머리, 낡은 옷을 입고 다니는 사람과 단정하게 자신을 가꾸는 사람을 대하는 사회의 태도는 완전히 다릅니다.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깔끔한 옷을 입고 머리를 정리하고 단정한 인상을 유지하는 것이 사람들에게 존중받는 첫걸음입니다. 셋째, 스스로를 자식들의 그림자로 만들면 안 됩니다. 어떤 부모들은 내 삶은 이미 끝났으니 이제 자식들이 잘 되기만 하면 된다. 라고 생각하며 자신의 인생을 포기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살다 보면 결국 자식들에게도 짐이 되고 내 삶도 무너집니다. 자식이 중요하지만 내 인생도 여전히 중요합니다. 자식이 결혼을 하든 독립을 하든 나는 나대로 내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식에게 모든 걸 걸고 살면 나중에는 허무함과 외로움만 남게 됩니다. 넷째, 돈을 쓰는 방식도 자존감과 연결됩니다. 노인이 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아끼고 절약하는 것만이 답은 아닙니다. 필요할 때는 자신을 위해 돈을 써야 합니다. 좋은 옷을 사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즐거운 경험을 위해 소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을 위해 돈을 쓰는 것이 사치가 아니라 자존감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결국 노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입니다. 스스로를 가치 없는 사람처럼 대하면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대합니다. 반대로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고 당당하게 살면
주변에서도 나를 함부로 대하지 못합니다. 자존감을 잃지 않는 것이야말로 노후를 외롭지 않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비결입니다. 여섯 번째 비결은 돈 쓰는 법을 바꾸지 않으면 노후는 비참해진다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가장 위험한 것은 돈을 잘못 쓰는 일입니다. 돈이 많아도 함부로 쓰면 금방 바닥나고 돈이 적어도 잘 관리하면 평생 부족함 없이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젊었을 때처럼 돈을 쓰다가 노년에 가서 후회합니다. 첫째, 돈을 쉽게 빌려주면 안 됩니다. 자식이든 친구든 한 번만 도와줘라는 말에 쉽게 지갑을 열었다가는 결국 내 노후가 망가집니다. 자식에게 돈을 빌려줬다가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는 너무나 흔한 일입니다. 처음에는 미안해하지만 나중에는 오히려 어차피 부모 돈인데 왜 이렇게 야박해? 라는 태도로 나옵니다. 특히 나중에 갚을게라는 말은 절대 믿어서는 안 됩니다. 대부분의 경우 그 돈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둘째, 사기와 유혹에 쉽게 넘어가면 위험합니다. 노인이 되면 주변에서 이상한 제안들이 많아집니다. 이거 투자하면 큰 돈 벌 수 있습니다. 이건 정말 귀한 정보인데 어르신에게만 특별히 알려드리는 겁니다. 이런 말을 듣는 순간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그들은 나를 위해 돈을 벌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내 돈을 가져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요양원 투자, 건강식품, 값비싼 보험 같은 것들은 대부분 노인을 노리는 함정입니다. 셋째, 필요 없는 곳에 돈을 낭비하면 나중에 후회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불필요한 물건을 사들이고 남들에게 베풀면서 자신의 존재감을 유지하려 합니다. 하지만 노후에는 돈보다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나중에 병원비와 생활비가 부족해져서 후회하는 일이 없도록 지금부터라도 돈을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넷째, 소비 습관을 바꿔야 합니다. 노후에는 쓸데없는 소비를 줄이고 내 삶의 질을 높이는 곳에 돈을 써야 합니다. 값비싼 옷이나 명품 가방을 사는 대신 좋은 음식, 건강관리, 여행, 취미 활동에 투자해야 합니다. 돈을 쓰더라도 후회 없는 곳에 써야 합니다. 결국 노후의 행복은 돈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돈이 많다고 무조건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돈이 없으면 절대 행복할 수 없습니다. 돈이 바닥나면 자식들에게 의존해야 하고 그 순간부터 내 인생은 더 이상 내 것이 아닙니다. 내 돈을 지키는 것이 곧 내 노후를 지키는 길입니다. 지금부터라도 돈 쓰는 방식을 바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후회해도 돌이킬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혼자 살면 외롭습니다라고 생각하며 재혼을 고민합니다. 하지만 잘못된 재혼은 오히려 더 큰 후회와 고통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돈 문제, 건강 문제, 가족 갈등까지 기대했던 행복한 노후가 지옥으로 변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위의 6가지를 실천하시면 혼자서도 당당하고 즐겁고 가치 있는 삶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제 남은 인생을 온전히 나 자신을 위해 사십시오. 당신의 노후는 오직 당신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끝으로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멤버십 가입해 주시면 더욱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